미숙 씨, 시장 쪽에 들렀다 와줄래요? 정윤희의 부탁에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도록 돌아오지 않는 미숙 씨. 그날부터 어렴풋한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길을 헤매고 이름을 잊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지는 기억. 그토록 두려워했던 병명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보다 더 무서운 기억의 공백. 그 끝에서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했던 정윤희가 뜻밖의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와 쓰러져가는 기억 속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최자영의 치매 그리고 강재인의 선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정윤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녀올게요. 인사하던 미숙 씨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단지 근처 시장에 가서 두어 가지 심부름을 부탁했을 뿐인데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지나버렸어요. 처음에는 길이 좀 막히는가 싶어 기다렸고 중간에는 전화기를 몇 번이나 눌러보았지만 신호만 울릴 뿐이었죠.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 가슴속으로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별다른 사고 소식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그동안 미숙 씨는 어딜 가든 빠릿빠릿하고 기억력도 남달라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이렇게 연락도 없고 길을 잃었다는 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끝까지 말은 잊지 못하고 정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엔 어느새 걱정과 짜증이 엉켜 있었죠. 사장님, 아직 안 온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도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윤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3시간이 넘었어. 시장까지 갔다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네. 그녀는 걱정과 짜증이 엉켜 있었어요. 도민주는 순간 머뭇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죠. 무거워서 조금 쉬다 오시나 보죠. 곧 올 거예요. 그러나 속은 복잡했어요. 요즘 들어 미숙 씨가 어딘지 모르게 덜렁거리고 기억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며칠 전에는 마감한 장부를 뒤엎어 놓고 자신이 정리한 기억조차 못했고 아침에 한 말을 오후에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를 정윤희가 눈치채면 본명이 들킬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너무 오래잖아. 핸드폰도 안 받고. 정윤희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제가 근처 좀 돌아볼게요. 도민주는 마음이 조급해지며 말했어요. 그의 어깨엔 묵직한 불안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가게 앞을 나선 도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이며 큰 길까지 훑어보았지만 미숙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점점 초조해졌죠.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요즘 따라 미숙 씨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주변 상인들에게도 슬쩍 물었지만 아까 못 봤는데요. 대답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만 울리고 있었죠. 가슴 한켠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어요. 사모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민주는 마음을 다잡으며 발길을 더 재촉했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온 도민주는 시장 안쪽 통로까지 바쁘게 걸음을 옮겼어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앞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혹시라도 눈에 띄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죠. 그렇게 골목 끝 작은 공중전화 부스 앞을 지나려던 순간 저만치 멍하니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숙 씨였어요. 그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빠르게 다가갔죠.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부드럽게 불렀지만 미숙 씨는 한참을 고개만 갸웃할 뿐 반응이 없었어요. 손에는 종이 쪽지 하나가 구겨져 있었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어둡고 깊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저랑 같이 가요.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고 미숙 씨는 그제야 도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두 눈엔 알 수 없는 공허한 슬픔이 어려 있었죠. 도민준은 한 손으로 미숙 씨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평소라면 성큼성큼 걷던 그녀가 이날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미숙 씨는 고개만 숙인 채 묵묵히 따라올 뿐이었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도민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즘 들어 사소한 실수가 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길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이대로 두었다간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일었어요. 가게 문 앞에 도착하자 정윤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급히 달려나왔어요. 어머, 이제야 오셨어요. 어디 갔었어요? 그녀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묻다가 미숙 씨의 풀 죽은 얼굴을 보고는 말끝을 흐렸어요. 미숙 씨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정윤이는 한 번 더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정윤이는 얼른 의자를 꺼내 미숙 씨를 앉혔어요. 얼른 앉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미숙 씨는 시선을 피하며 손끝만 만지작거렸어요.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정윤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몇 번 덜렁거리는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걱정과 의문이 뒤섞였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도민주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오늘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아마도. 그는 일부러 가볍게 넘겼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미숙 씨의 눈빛엔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징조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치킨집 문을 닫고 마감을 하던 정윤이는 여전히 홀 한쪽에 앉아 멍하니 있는 미숙 씨를 바라보았어요. 주방 뒷정리를 끝내고 다가가 말했죠. 미숙 씨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요. 집에 일찍 들어가요. 하지만 미숙 씨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근데 집이 어디였더라? 그 순간 정윤이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응? 무슨 말이에요? 놀라서 묻자 미숙 씨는 그제야 허둥지둥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순간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억지로 웃는 모습에 정윤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가방을 챙겨주었죠. 오늘은 택시 타고 가요. 내가 불러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걱정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나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치킨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민주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헤매던 모습도 그렇고 방금 집이 어디였더라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모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혼잣말을 삼킨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이미 몇 차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명이 들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죠. 정윤이가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그래서 오늘도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는 핑계로 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어요. 사모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치킨집 문을 열자마자 미숙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와 있었어요. 두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제가 오늘은 장부터 보고 올게요. 그 말에 정윤이는 순간 놀랐어요. 전날 일을 생각하면 그냥 쉬게 할까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미숙 씨,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쉬어요. 말렸지만 미숙 씨는 완강했어요. 괜찮아요. 어제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나섰지만 정윤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죠. 한참 뒤 장을 보고 돌아온 미숙 씨는 의외로 멀쩡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금방 다녀왔어요. 그 모습에 정윤이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사이 미숙 씨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윤이는 점점 자주 있는 듯한 모습에 신경이 쓰였죠. 그녀가 무심코 놓친 주문, 반복되는 실수들. 처음엔 피곤한 탓이라 여겼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쌓여가며 불안이 커졌어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길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날도 미숙 씨는 심부름을 가던 중 방향을 잃고 헤맸고 휴대폰도 받지 않았어요. 정윤이는 이 이상한 변화가 뭔가 심각한 걸 암시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 사이 도민주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미숙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정윤이에게 그 사실을 숨기며 모른 척했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치매 증세를 감추기 위해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숙 씨가 가게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한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정윤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전부터 미숙 씨의 이상 행동은 점점 잦아졌어요. 가게 안에서 길을 헤매거나 손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죠. 어느 날은 주문을 잊어버리고 계산서를 잘못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윤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민준 씨, 요즘 미숙 씨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도민주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사장님, 아마 피곤하신 거겠죠. 그가 이렇게 둘러댄 이유는 미숙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윤이에게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민주는 그 진실이 드러날 경우 불거질 문제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미숙 씨의 상태는 그를 점점 더 조바심 나게 했죠. 그날 밤 도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곰곰이 사모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민주는 미숙 씨가 길을 잃고 헤매던 날 이후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졌어요. 시장 골목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그 순간부터 미숙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정윤이에게 알리지 못하는 일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죠. 사모님, 이대로 숨기기만 할 순 없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고 그러나 거짓말로 시간을 벌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거짓말들이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모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하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숨겨야 할까?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그는 결국 사모님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죠. 며칠 뒤 치킨집은 주말 특유의 북적임으로 가득했어요. 홀이며 주방이며 손님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정윤이는 홀 구석에서 가만히 서 있는 미숙 씨를 발견했어요. 서빙을 하다 말고 멍하니 테이블 사이에 서 있었죠. 트레이에 담긴 맥주병과 접시가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숙 씨 괜찮아요?
정윤이가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제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 말에 정윤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트레이를 얼른 받아들며 그녀를 조용히 홀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좀 앉아요, 괜찮아요. 벤치에 앉힌 뒤 물을 건네주며 조심스레 물었죠. 요즘 왜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자 미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끔 뭔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미안해요, 사장님. 그 모습에 정윤희의 걱정은 더 깊어졌어요. 그녀는 미숙 씨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병원에는 꼭 가봐야 해요. 그러나 미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간절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눈빛에 정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불안과 걱정이 커져만 갔죠. 도민주는 여전히 사모님의 상태를 정윤이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사모님이 이렇게 변하는 걸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잣말을 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미숙 씨의 이상 증세를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진실을 알리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끝내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한편 강재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지난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닥뜨렸고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다시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고 도민준의 은폐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갈등과 책임감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 갔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도 힘겨운 나날이었죠. 도민준은 사모님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전화 너머 들려오는 미숙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흐릿하고 불안했죠. 엄마,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답변은 간신히 들리는 중얼거림 뿐이었어요. 한동안 통화가 끊기고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강재인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직접 찾아가 돌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는 도민준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죠. 그날 오후 가까운 병원에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를 예약했어요. 도민준 역시 정성껏 어머니를 돌보며 점점 악화되는 증상을 숨기려 애썼죠. 강재인은 불안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도민주는 강재인의 부탁을 받들어 더욱 세심하게 미숙 씨를 돌보았어요. 그는 매일 어머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어느 날은 미숙 씨가 집안 문을 열고 나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고 또 다른 날은 자신이 살던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도민주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속으로는 이 상태를 계속 숨길 수 있을지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결국 큰 상처로 돌아올까 두려웠어요. 한편 강재인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어요.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지만 황기찬과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죠. 불안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외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다짐이 다시 피어났고 그 힘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 결과를 받아든 도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진료실 문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사모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만약 정윤희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 충격받을 텐데. 도민주는 그저 계속 진실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 아니면 때가 되면 알리는 게 맞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사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진실을 감추는 일이 점점 그를 괴롭혔죠.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가 하는 자책감에 몸서리쳤어요. 그 마음 속에는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거운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죠. 도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 밤을 보내야 했어요. 한편 차가운 바람 속을 걸으며 그는 사모님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 도민준의 마음은 무겁고도 단단해졌고 그 무게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치킨집에 도착했어요.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지만 사모님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오늘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미숙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미숙 씨가 평소처럼 들어왔지만 도민주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흐릿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사모님, 오늘은 좀 일찍 쉬시는 게 어떠세요? 조심스레 권했지만 미숙 씨는 망설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예요. 짧게 대답했지만 도민주는 그 속에 담긴 흔들림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저려왔지만 그는 끝까지 사모님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그날 하루도 조심스레 그녀를 돌봤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도민준의 걱정은 더 커져갔어요. 사모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어요. 도민주는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힘들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답니다. 그날 저녁, 도민주는 치킨집 문을 닫고 홀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숙 씨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책임감과 무거운 짐을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병원 연락처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자리했죠. 미숙 씨가 진짜 치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윤희 사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도민주는 마음을 다잡고 미숙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죠. 지금부터는 숨기지 말고 제대로 돌봐야 해. 그 다짐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었답니다. 그는 긴장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미숙 씨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도민주는 조용히 혼자 눈물을 삼켰죠. 며칠 전 치킨집 홀 한쪽 구석에서 미숙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소리쳤어요. 아, 안 돼. 안 돼.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이어서 무언가를 애써 누르려는 듯 중얼거렸죠. 그날 일이 도희. 정윤이가 놀라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숙 씨,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미숙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묻어두었던 무거운 진실의 파편처럼 정윤이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도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어요. 사모님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무의식은 거부할 수 없는 죄책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고 자신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머지않아 세상에 드러날 위기를 맞았음을 느꼈죠.
그날 홀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침묵으로 가득 찼고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할 무거운 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민주는 그날 미숙 씨의 잠꼬대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아, 안 돼. 안 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지울 수 없었죠. 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모님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준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죠. 그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모님의 쇠락을 지켜봐야 하는 슬픔과 그 비밀을 감추며 홀로 짊어진 죄책감이었다. 정윤이가 의심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갈등과 책임감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갔고 사모님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 모든 고통과 무게를 감내하며 그는 여전히 끝까지 사모님 곁을 지키기로 다짐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무거운 마음은 더 짙어졌고 도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또 한 번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정윤이는 미숙 씨의 행동과 말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녀가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사모님, 요즘 자꾸 무언가를 잊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녀는 도민준에게 솔직하게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진짜 원인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죠. 하지만 도민준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 애썼고 그들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윤희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고 도민준은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괴로워했죠. 서로가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미묘한 거리감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냈답니다. 정윤희는 미숙 씨의 행동과 말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녀가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사모님, 요즘 자꾸 무언가를 잊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녀는 도민준에게 솔직하게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진짜 원인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죠. 하지만 도민준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 애썼고 그들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윤희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고 도민준은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괴로워했어요. 서로가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미묘한 거리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속에서 두 사람 모두 힘겹게 버텨야만 했어요. 정윤희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미숙 씨가 숨기려 해도 그 변화는 숨길 수 없었죠. 하루는 미숙 씨가 손님 앞에서 갑자기 멍해지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은 듯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긴 어디지?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정윤희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도민주는 그런 미숙 씨를 조용히 돌보며 속으로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강재인에게도 점점 진실을 알릴 때가 왔음을 고민했지만 강재인의 상황을 알기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러면서도 치매라는 현실 앞에 세 사람 모두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어요. 어느새 모두가 이 감춰진 진실과 싸워야만 하는 운명에 놓였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강재인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혼란과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직접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죠.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도민준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애매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헷갈려 하시고 기억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도민준의 말에 강재인은 눈물이 났지만 그마저도 쉽게 믿을 수 없었죠. 그는 어머니와 직접 만나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황기찬과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어.
강재인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애썼고 그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그날 밤에도 그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며 혼자 눈물을 삼켰죠. 그의 마음은 무너질 듯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도민주는 강재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미숙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강재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지만 황기찬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조차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 신중해야 해.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어머니의 병세가 알려지지 않도록 애썼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준비하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 고뇌 속에서 도민주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새겼다. 정윤희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다. 미숙 씨의 이상 행동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치킨집 문을 열 때마다 미숙 씨를 자세히 관찰했다. 잊어버리는 말과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불안이 커져갔다. 사모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지 않나요? 조심스레 권했지만 미숙 씨는 짧게 괜찮아요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정윤희는 그 속에 감춰진 두려움과 혼란을 느꼈다. 도민준에게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진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민준은 계속 비밀을 지키려 애쓰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걱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거운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치킨집 주방 한켠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그 사건은 도민준과 정윤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도민준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모님,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숙 씨는 피곤한 듯 흐느적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도민주는 더 세심하게 미숙 씨를 돌봤고 정윤희도 걱정이 더욱 깊어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서로의 불안을 숨기려 애쓰면서도 점점 다가오는 위기와 마주하며 긴장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죠.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강재인은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의 상태에 깊은 혼란과 불안을 느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죠. 도민준에게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소식들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점점 혼란스러워하시고 기억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강재인은 쉽게 믿지 못했지만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절박함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황기찬과의 권력 싸움에 얽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 곁에 다가가려 애썼고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어요. 그날 밤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혼자 눈물을 삼켰고 그 마음은 무너질 듯 했지만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어요. 정윤희는 미숙 씨의 행동과 말투에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불안한 순간마다 어딘가 익숙한 옛 기억을 흘리며 혼잣말하는 걸 들었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점차 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정윤희의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그날도 미숙 씨가 문득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리듯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죠. 도민주는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죠. 그날 밤 정윤희는 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미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무언가 감춰진 아픈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음을 느꼈죠. 강재인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보호해야 할까?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죠.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게 했어요. 황기찬과의 싸움도 한창인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다짐이 서서히 자라났어요.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죠.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깊이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도민주는 더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모님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정윤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컸어요. 그럼에도 도민주는 자신을 믿어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결국 중요한 날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가올 고비를 준비했고 진실 앞에서 누구도 도망칠 수 없음을 알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내고 있었죠. 그는 수많은 밤을 고뇌하며 지새웠고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내할 각오였어요. 어느 저녁 치킨집 홀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손님들의 발길도 드물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가운데 정윤이는 미숙 씨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미숙 씨,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조심스레 권했지만 미숙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예요. 짧은 대답에도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고 그 속에 감춰진 깊은 고통과 혼란이 묻어났어요. 정윤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도민준 역시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날 밤 모두가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서로의 눈빛은 말없이 깊은 불안을 공유했고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무거운 예감이 엄습했어요. 도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윤희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미숙 씨의 본명은 최자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감춰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윤희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과 미안함이 전해졌죠. 그 순간 모든 비밀이 드러나며 치킨집 안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그동안 묻혀있던 아픔과 상처가 서서히 표면 위로 올라왔어요. 정윤희는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정윤희는 미숙 씨가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란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녀의 과거와 숨겨진 사연이 지금의 모습을 만든 근본 원인이었죠. 사모님, 이 모든 게 정말 그렇게 된 거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모든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정윤희는 혼란스러움과 슬픔에 쌓였지만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것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진실 앞에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미숙 씨를 도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그는 도민준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속에 서서히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죠. 왜 이제야 알려준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에 정윤희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 정윤희는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동자는 불꽃처럼 번뜩였죠. 도민준과 강재인은 그 분노 앞에 말문이 막혔고 정윤희의 분노는 그간 쌓여있던 상처와 배신감의 총합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폭발했죠. 그날 밤 정윤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분노와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이 겪은 배신과 아픔을 곱씹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최자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떨리는 목소리로 정윤희 앞에 섰어요. 정윤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운 정신 속에서도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 애썼죠. 내가 당신의 딸 도희를 차마 말을 못이었어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 말에 정윤희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고통과 진심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가운 말투와 눈물 어린 눈빛으로 그녀는 돌아섰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씩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기운이 일었어요. 최자영의 사죄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되었어요. 정윤희는 최자영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아픔과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죠. 내가 사과하는 게 모든 걸 풀어주진 않아. 하지만 이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건 알아야 해. 정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냈어요. 그날 두 사람은 무거운 상처를 안고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어느새 감춰둔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작은 위로였고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었죠. 정윤희는 깊은 슬픔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 최자영을 바라보았다. 치매로 혼란스러운 그녀의 모습이 마음 깊이 아팠다. 불쌍한 사람, 어찌 이대로 혼자 두겠나. 그 마음이 정윤희의 온몸을 감싸며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다. 비록 분노와 상처가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최자영 곁에서 함께 걸으며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은 최자영의 얼굴이 가슴에 박혔고 정윤희는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가족 모두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고 어둠 속에 피어난 희망의 빛이 되어 가족을 감싸 안았다. 강재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 최자영을 직접 모셔야 하는 현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황기찬과의 싸움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과 무거운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았고 그 마음이 그를 계속 붙잡았다. 강재인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의 한계가 그를 괴롭혔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머니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다는 다짐이 자라났다. 그는 도민준과 정윤희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지원과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갈등과 고뇌는 강재인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했다. 한편 정윤희는 강재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그를 맞았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녀는 진심으로 강재인을 위로했고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말에 강재인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 사이에 조금씩 쌓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모여 서로의 상처와 미안함을 나누었다. 치매로 혼란스러운 최자영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다. 강재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고, 정윤이는 그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약속했다. 그 작은 모임은 가족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변해갔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용서가 자라났고, 어머니 최자영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더 단단해진 가족애가 그들 사이를 묶었다.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희망이 어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그들. 그렇게 이야기는 깊은 여운과 함께 마무리되었다.